안녕하십니까. 공인중개사 법령 및 실무를 강의하는 신정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거래계약서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래계약서도 매 시험마다 고정적으로 한 문제씩 출제가 되는 부분이니까 잘 정리해서 알아두시는데 내용은 간단합니다. 개업공인사가 거래계약 체계를 중개했을 때는 서면에 의해서 거래계약서를 작성해서 거래당사 쌍방에게 교부하고 일정 기간 동안 보관해야 됩니다. 그러면 개업공인사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서식을 사용해야 되느냐? 요즘에 와서 이 서식에 대한 그 지문이 자주 출제가 되니까 특히 잘 알아두시는데, 서식에 대해서는 공인중개사 법령에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국토교통부 장관은 표준에 드는 서식을 정해서 이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게 됩니다. 권장사항이니까 이 서식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 제재는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 서식을 반드시 사용해야 되는 것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국토교통부 장관은 표준 서식 정하고 있다? 안 정하고 있다? 안 정하고 있다. 만약에 표준 서식을 정한다고 하더라도 이 서식은 권장사항이니까 반드시 사용해야 되는 서식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개업공인사가 거래계약 체계를 중개해서 거래계약서를 작성해서 교부해 주려고 서랍을 열어보니까 갖다 놓은 계약서 서식이 없더라. 이럴 경우는 일반 백지에다가 계약서를 작성해서 교부해 줘도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백지의 계약서를 작성할 때 어떤 내용을 어떻게 기재해서 계약서를 작성해야 되는지는 반드시 알아야 되겠죠. 요거를 아는 사람한테는 자격증 줘도 되는데 요거 모르는 사람한테는 절대로 자격증 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계약서 필수기재사항 9가지가 매 시험마다 문제가 출제가 되는 것이고 앞으로도 시험에 나와야 될 이유가 되는 겁니다. 거래계약서 필수기재사항은 9가지가 되는데 외워야 된다? 안 외워도 된다? 외워야 된다. 외워야 되는데 어른들이기 때문에 거래계약서는 어떤 사항들을 기재해야 된다.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이 있죠. 예를 들어서 너와 내가 이 아파트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그러면 이 매매계약서에는 어떤 사항들을 기재를 해야 되느냐. 너와 나의 인적사항은 반드시 들어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아파트 표시 해야 되겠죠. 물건의 표시. 아파트 거래대금 당연히 기재해야 되겠죠. 아파트를 언제 넘겨줄 것인지, 인도 일시, 아파트에 설정된 저당권을 어떻게 할 것인지, 권리 이전의 내용,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으면 당연히 기재해야 되고 그 밖에 특약사항을 기재를 해야 됩니다. 요거는 상식적으로 통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상식적으로 통하지 않는 두 가지는 주의해서 알아두셔야 되는데 뭐를 기재해야 된다? 계약일을 기재해야 된다. 두 번째는 중개상물 확인설명서 교부일자를 기재를 해야 된다. 요거 두 가지를 특히 잘 알아두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나올 때는 항상 이런 부분이 포인트가 돼서 문제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즉 거래계약서에 거래대금 기재해야 된다? 당연한 얘기죠. 그런데 거래계약서에 중개상물 확인설명서 교부일자를 기재해야 된다? 이거는 당연한 얘기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계약서에 중개상물 확인설명서 교부일자를 기재해야 된다? 매 시험마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출제가 되는 지문에 해당이 됩니다. 이와 같이 거래계약서를 작성해서 개업공인사가 서명 및 날인을 합니다. 서명 및 날인, 서명도 하고 날인도 해야 되는 거죠. 자필로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는 것을 서명 날인이라고 합니까? 기명 날인이라고 합니까? 이거를 서명 날인이라고 합니다. 인쇄된 이름에다가 도장만 찍는 것을 기명 날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서명 날인이니까 이름은 꼭 자필로 써야 된다는 얘기죠. 필체가 아무리 안 좋아도 이름만은 꼭 자필로 써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날인을 할 때는 어떤 도장 찍어야 된다? 등록한 도장을 찍어야 됩니다. 또한 당해 업무를 수행한 공인중개사가 있을 때는 함께 서명 및 날인을 해라 라고 규정을 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거래계약서를 작성해서 쌍방에게 교부하고 일정 기간 동안 보관하는데 5년 동안 보관을 해야 됩니다. 또한 개업공인사는 거래계약서의 거래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개업공인사가 거래계약서에 거래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했을 때 이게 이제 소위 시중에서 많이 얘기하는 다운계약서, 업계약서가 되는 거죠. 다운계약서, 업계약서를 작성했을 때 상대적 취소세에 해당이 된다. 이 상대적 취소세에 해당된다. 요것도 뭐 몇 년 됐지만은 최근에 도입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는 거니까 잘 알아두시고, 나머지 위반했을 때, 즉 개업공인사가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하지 않았거나 교부하지 않았거나 보관하지 않았을 때는 어떤 세유? 업무정지처분서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거래계약서의 거래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했을 때만 상대적 취소서이고 나머지 위반했을 때는 업무정지처분서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이제 구분해서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내용이 간단한데 그래도 이제 개업공개사가 거래계약 체계를 중개해주고 서면에 의해서 거래계약서를 작성해서 교부해주는 게 상당히 중요한 일이죠.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적인 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내용은 간단해도 매 시험마다 문제가 출제가 되는 이런 파트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가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 그 문제를 보면은 문제 1. 개업공개사가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공인중개사 법령상 명시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거래계약서 필수기재사항에 해당되는 것을 고르라는 얘기입니다. 계약일 기재를 해야 되겠죠. 중개사물 확인설명서 교부일자 동그라미 취득관련조세의 종료와 세율 X. 야, 취득관련조세의 종료와 세율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건데 어디서 들어보셨습니까? 이거는 확인설명상에 해당이 되는 거지 거래계약서 필수기재사항에 해당되는 건 아니죠. 그 다음에 당사자의 담보책임을 면제하게 한 경우 그 약정 동그라미 당사자의 담보책임을 면제하게 한 경우 그 약정 이거는 그 밖에 특약사항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역, 니은, 리을 이렇게 되는데 기역, 니은, 리을 2번이 정답이 됩니다. 그 다음에 문제 2. 다음 중 이 개업공개사의 거래계약서 작성에 대한 기술 중 타당한 것은 타당한 거를 고르라는 얘기입니다. 개업공개사는 자기가 거래계약 체계를 중개하지 않았어도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할 수 있다. X. 개업공개사는 자기가 거래계약 체계를 중개하지 아니했음에도 불구하고 함부로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해서는 아니 된다. 이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그래서 잘 알아두셔야 되고 그래서 개업공개사는 자기가 중개를 한 것만 거래계약서를 작성해서 교부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개업공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거래계약서에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한다. 서명 또는 날인 OX, X가 되겠죠. 서명 또는 날인이 아니라 서명 및 날인, 서명도 하고 날인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번 개업공개사가 거래계약서의 거래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에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동그라미 거래계약서의 거래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했을 때 다운계약서, 업계약서를 작성했을 때는 상대적 취소서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동그라미가 되고 4번 개업공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 표준서식으로 작성해야 한다. X. 국토교통부 장관은 표준서식을 정해서 권장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권장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 서식을 반드시 사용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지금 현재 표준서식 정하고 있지도 않다고 했죠. 그 다음에 5번 당연물을 수행한 소속공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당연물을 수행한 공인중개사만 서명 및 날인하면 된다. X가 되겠죠. 개업공개사의 서명 날인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개업공개사가 서명 및 날인하고 당연물을 수행한 공인중개사가 있을 때는 함께 서명 및 날인을 해라. 이렇게 이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는데 내용이 어렵지 않으니까 잘 정리하면은 수월하게 정답을 찾을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거래계약서 작성을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